오늘 다 뒤에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업 진행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요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 지금 수업할 분량 2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3월 달 첫째 주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주 동안에 요거 순환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에는 9주가 나오는데 첫째 주까지 하면, 그리고 우리가 1, 2월 달에는 7주 정도 이렇게 수업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뭡니까? 설날 때문에. 그래서 3월 첫째 주까지 하시게 되면 그게 한 8주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래 되면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3월 첫째 주까지 해가지고 한순환을 그래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은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시간에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를 볼 겁니다.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 다 보고, 민사특별법은 그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합건물법이라가 그거를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잠시 설명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되면 거기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이거는 아마 한 번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그냥 요거 2개만 좀 외우고 가시죠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통해서 가담법 이런 것들은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걸쳐 다음 그리고 3월 첫째 주까지 해가지고 진도는 그렇게 민사특별법까지 대충 그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 한번 보실게요. 자, 저당권이 담보물권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란 애가 갑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채권자, 그리고 갑이란 애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을이란 사람이 갑이 돈을 안 갚을 수가 있으니까 뭡니까? 저당권 설정계약 하자 해가지고 저당권을 따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요 사람이 뭡니까?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 해서 이렇게 2명이서 요 1억 빌리는 계약 요거를 대출계약 맺고 은행 가서 대출계약하고, 그리고 야들이 추가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이걸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계약 하나 맺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 같은 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계약은 맺어지지만 저당권 설정계약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안 맺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2개가 엄밀하게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다른 계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인식을 못하고 그냥 섞여서 하나처럼 그렇게 행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근데 나눠보면 요래됩니다. 그래서 대출계약과 관련돼서는 채권자, 채무자, 저당권 설정계약과 관련돼서 뭡니까?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야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조문 한번 볼게요. 저당권자는, 즉 은행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담보로 정한 부동산입니다. 동산은 질권이고 부동산은 저당권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아까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게 이게 결국 뭐라는 겁니까? 나 담보물권이야 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이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부동산에 저당권을,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은행은 그 집을 점유를 안 합니다. 제가 점유를 하는 겁니다. 다만 점유 이전하지 않고 저당권 설정 등기만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당권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그냥 우리 은행 가서 대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됐고요. 그리고 이처럼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법률 행위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법률 행위 더하기 등기까지 필요합니까? 등기까지. 187조에서 186조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거
계약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등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당권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객체는 뭐다라는 겁니까? 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데, 자, 우리 권리 위에도 저당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권리 두 개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요건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25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저당권에서 예, 356조가 나옵니다. 자, 그거 됐고 옆 페이지 가니까 네모 2번에서 저당권의 성립 나오죠. 그리고 저당권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까지 필요하다라는 거 됐고요. 252페이지 예, 양괄로 3번입니다. 저당권의 객체해서 나옵니다. 예, 대상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이 규정한 거에 의해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자 권리가 두 개가 나오죠. 자 2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부동산 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 두 개가 나옵니다. 그거 밑줄을 치십시오. 뭡니까? 지상권, 전세권.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한 것 동그라미 2번은 이건 보시지 마십시오. 뭐 우리 민법 시험 치지 뭐 다른 법 시험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거는 부동산하고 권리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권리 두 개를 꼭 암기를 하십시오. 지상권하고 전세권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물건을 동산하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건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겁니까? 물건 중에 부동산에 한정이 된다라는 겁니까? 부동산. 근데 물건이 아니라 권리 위에도 저당권이 성립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 두 개, 그거를 암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지상권, 전세권, 예, 그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담보채권에서 나오는데, 자, 피담보채권, 요거면 1억 1억. 요게 피담보채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자,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쌀을 100가마니 빌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쌀 100가마니를 즉 을이 갑한테 빌려준 겁니다. 근데 자, 을이 빌려주면 슬 불안합니다. 갑이 이거 쌀 100가마니 갖고 밥해 먹고 배 터져 갖고 죽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을이 갑한테 쌀 빌려주면서 뭡니까? 야, 저당권 설정하자. 이래 된 겁니다. 근데 갑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돈도 아닌데 뭔 놈의 저당권?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만약 금전채권 이것만 저당권에 의해서 피담보채권이 만약 된다라고 하면 쌀 빌려달라라고 하면 쌀을 빌려줘야 됩니까? 쌀 팔아갖고 돈으로 빌려줘야 되는 겁니까? 돈을. 그렇죠. 안 그러면 잘못하면 야 밥해 먹고 그냥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네 해서 죽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피담보채권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 많지만 백미 백가마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전채권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거 보십시오.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이라는 애가 처음에는 1억을 빌렸습니다. 을한테. 근데 을은 그냥 아유 뭐 1억 주겠지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1억 빌리고 1억 빌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니까 자 을이 뭡니까? 슬 불안합니다. 그래서 야 이 세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집에 저당권 하나 설정하자. 이것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하나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이 을로부터 100억을 빌립니다. 근데 이 집 한 개 갖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채권, 여러 개 부동산 이거 때려 엎쳐서 한 개의 피담보 채권으로 만드는 거 이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한 개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집이 여러 개, 여러 채. 이것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은 종류 불문, 형태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금전 채권도 되고 비금전 채권도 되고 한 개의 채권을 한 개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을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채권의 일부를 피담보채권을 할 수 있고 다 됩니다. 됐죠? 그래서 피담보채권 이거는 다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253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괄로 4번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피담보채권에서 그 동그라미 1번 금전채권에 한정 안 된다란 말 나오죠. 그리고 2번 3번에 쭉 나온 데에 이 수많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다 때려 엄치면 딱 두 자로 뭐다라는 겁니까? 다 됨. 그겁니다. 그까지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저당권이 성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당권의 효력을 한번 보시죠. 제일 먼저 360조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나오는데, 자, 요건 요겁니다. 자, 이제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준 겁니다.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자, 예를 들자면, 자, 을이 갑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자, 예를 들자면, 피담보채권 1억, 이자 10%, 그리고 2년 후에 갚기를 한다라고 해서 2021년도 말쯤 돼서 이렇게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변제기입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요 시점에 돈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을은 요 집을 경매해가지고 자기가 빌려준 돈 1억 이걸 회수하면 되겠죠. 근데 자, 얘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해가지고 또 한 2년쯤 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쯤 25년도 말쯤 돼가지고 결국은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서 이제 집을 경매해가지고 요 집이 얼마에 팔렸냐라고 하면 3억에 팔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은 이제 지금 현재 요 시점이 현재다라고 하면 현재 을은 도대체 3억 중에 얼마를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어지는 건 어디까지 담보가 되는가? 그게 360조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요래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우리 시험에 최근에 여기 한 2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내주고 이 범위 얼마까지 우선 면제 받습니까 해서 금액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사례 형태로.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3억 중에 저당권자는 얼마를 우선 면제받느냐라고 하면 일단 뭐 우선 면제받습니까? 원금입니다. 원금 1억. 그리고 이자가 10% 해서 몇 년입니까? 1년, 2년 해서 2년분의 이자 10% 곱하기 2년 해서 1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대충 2천만 원에서 요래 나오죠. 그리고 이자 그리고 위약금도 받을 수 있는데 위약금은 이건 반드시 특약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을이 갑한테 돈 빌려줄 때 자 2년 뒤에 갚기로 하고 만약 요때 못 갚으면 위약금으로 1,000만 원 줍니다라는 요런 말을 계약서에 하나 써놨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 위약금 이거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 갚겠지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년 뒤에 갚습니다 해서 요렇게만 써놨다라고 하면 위약금은 별도로 약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빵원. 자,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갑은 을한테 돈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년을 이렇게 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은 여기서 돈 받았으면 이 돈을 또 딴 데 돈놀이 해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여기서 꽉 묶이는 바람에 손해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인데, 자, 예를 들자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매년 1년에 1,000만 원씩 생긴다고 치죠. 예, 그럼 2년 끌었으니까 손해배상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그러나 해가지고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 경과 후에 몇 년분에 한한다라는 겁니까? 1년분. 그래서 여기서 지연배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거를 지연배상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말이나 지연배상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즉 변제의 경과 후에 몇 년분에 한한다라는 겁니까? 1년분. 그러니까 요거는 2천만 원 다를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1,000만 원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지연배상 이건 1년분에 한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뒀냐라고 하면, 자 보십시오. 을이라는 애가 예를 들자면 3억 원에서 을이 우선 변제 받아갈 몫이 많으면 많을수록 을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들, 저당권자라든지 2번 저당권자라든지 야들이 받아갈 몫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연배상,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야, 후순위 권리자 보호다라고 하면 자 이거 이자나 이런 것들도 2년씩 아니라 1년분 하면 후순위 권리자 확실히 보호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요겁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이겁니다. 야는 등기부에 보면 다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갑한테 돈 빌려줄 때 이미 등기부 보면 뭡니까? 을이라는 애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 1억 원에 이자 10%에 2년 뒤에 변제하기로 했다. 이래 되면 야는 이거는 등기가 다 나오니 요 원본 이자 위약금 이거는 등기부에 다 나오니까 뭡니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 대충 요 시점에서는 얼마쯤 되겠구나라는 거 계산이 되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지연배상 이거는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부에 나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즉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지금 채무불이행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한다라고 하면 이놈 인간이 몇 년 끌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예 법에서 뭡니까? 1년분에 한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두면 병은 나중에 후순위 저당권자라서 갑한테 돈 빌려줄 때 이거는 등기가 되니까 뭡니까? 아, 대충 얼마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도 감안할 수 있겠죠. 아 야가 지연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1년분은 또 공제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제 등기가 안 되니까 이거는 법에 규정함으로 인해서 야한테 예측 가능성을 주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1년분에 한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당권 실행 비용이라고 하는 거 경매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저당권 실행 비용이 한 500만 원쯤 든다 칠까요? 예. 그래서 요 500만 원. 그래서 저당권자는 3억 중에 얼마를 우선 변제받는다라는 겁니까? 한 1억 3,500만 원 정도. 요걸 우선 변제받습니다. 됐죠? 근데 이 저당권 실행 비용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자 원래 경매하는데 드는 비용 이거는 을이 부담해야 됩니까? 갑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갑이 제때 돈을 갚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갑이라는 애가 약속해놓고 여기서 못 갚으니까 복잡해지고 이렇게 지금 이꼬라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500만 원 이거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갑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법원에서 갑한테 당신 집 경매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경매대금 500만 원 납부하세요 라고 하면 갑이라는 애는 돈 내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따가 법원에 법원입니다 해가지고 500만 원 내세요 라고 하면 저 같으면 욕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근데 법원에서는 그러면 이 경매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나오는 대금에서 500만 원 그 띄줄게 라고 하면 이거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유찰되고 그러니까 법원은 항상 뭡니까? 선불입니다. 돈 내놔라. 그럼 경매해 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거는 원래 갑이 내야 될 돈인데 뭡니까? 누가 대납한 겁니까? 야가 대납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가 되게 되면 저당권 실행 비용, 즉 경매 비용 이걸 제일 먼저 공제해 줍니다. 이건 뭐 세금보다도 그러니까 세금보다도 제일 먼저 줍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도 뭐 그렇게 크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5개입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1년분의 손해배상,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이게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몫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2년분의 손해배상, 1년입니다. 2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 조문이 그대로 나온 적도 있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이런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예, 계약의 내용을 탁 던져주면서 얼마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해서 뭐 1억 3,500만 원, 1억 4,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360조 요 법조문 요거 좀 외우십시오. 5개 됐고요. 자, 요번에는 자,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보시는 요게 358조 359조 두 조문입니다. 우리 교재는 요거는 어디 나오냐라고 하면 예,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조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문만 보시고 밑에 있는 내용 손 안 대도 관계없습니다. 자, 요거는 자 이미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은 이 토지 이거를 경매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마침 이 토지 위에 A가 세워놓은 건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자 저당권자는 이 토지 외에 건물도 A 명의의 건물 이것도 함께 경매할 수가 있는가? 혹은 자 요 토지 위에 B가 심어놓은 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황금나무입니다. 금사과가 진짜 금이 주렁주렁 열리는 금사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자, 이 토지 이거 경매할 때 나무도 함께 경매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토지 위에 C가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경매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봅니다. 제 집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라는 거. 제 옆집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 집이 경매가 되면 여러분 집도 함께 경매됩니까? 아니죠. 물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하고 제 집은 서로 독립된 물건이니까요. 제 집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여러분 집에는 효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안 미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갑의 토지 위에 A가 심어놓은 나무, A가 건축을 한 건물 이거는 갑 겁니까? A 겁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갑의 토지 위에 B가 심어놓은 나무 이거는 자 B 겁니까? 갑 겁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갑의 토지 위에 C가 심어놓은 농작물 이거는 갑 겁니까? C 겁니까? 됐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 일물일권주의 원칙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인정이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물건의 구성 부분에도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물건의 구성 부분이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이거 나무, B가 셔놓은 나무, 이거 비소유입니까? 갑소유입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는 나무는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명인 방법이나 임목 등기 갖추면. 됐죠? 자, 그리고 요겁니다. 건물. 이거는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입니까?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까? 이건 항상 독립된 물건입니다. 됐죠? 타인의 토지에 불법 건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뭡니까? 야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철거 청구를 해서 철거가 되고 말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됐죠? 이건 독립된 물건. 그리고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까?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입니까? 이거는 독립한 물건입니다. 농작물은 자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독립한 물건을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요건 독립물이다. 그럼 이처럼 나무와 같은 구성 부분에 불과한 이런 물건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예, 이거를 이래 부릅니다. 부합물이다 혹은 부합이 됐다라고 이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합이 됐다라는 말은 독립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합이 아니다, 부합물이 아니다 혹은 부합이 안 된다라는 건 뭡니까? 독립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358조를 보니까 저당권 효력의 범위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이 된 물, 이게 부합물입니다. 그리고 종물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은 뭡니까? 언제나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자 하나만 여러분들 자 254페이지 358조 그 조문에다가 요렇게만 좀 하나만 좀 추가를 해 놓으십시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 넣으십시오.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 부동산에 부합이 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해서 요래 정리를 좀 해 놓으십시오. 됐죠? 하나 써 놓으시고, 그러나 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안 미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까지 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부합물이고 어떤 게 종물이에요? 자, 부합물, 종물은 자 분명히 단어가 다르니까 다른 물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부합물이나 종물이나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 종속적인 물건, 부합이 된 물건 해서 종물은 주된 물건, 종속적인 물건 해서 주물, 종물 요래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종물은 그냥 부합물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어떤 게 부합물이고 어떤 게 종물이, 어떤 게 독립된 물건이다라는 건 구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려하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당연히 미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당권, 토지 저당권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친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자 이제 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요거. 자, 예를 들자면 요겁니다. 자, 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미 부합물, 종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할 때 당연히 요 토지 외에 뭐도 경매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부합물, 종물도 함께 경매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게 아니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부합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할 때 이거 함께 다 팔아치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이미 부합물이 있으면야 당연히 경매를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저당권 설정할 때 뭡니까? 없었습니다. 나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 실행 경매하려고 하니까 비록 그때 이제 부합물이 생겨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도 함께 경매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봤지 않습니까?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됐죠?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는 항상 저당권이 이렇게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요 종물과 관련돼서 종된 권리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요것도 판례가 2개가 나옵니다. 그걸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애가 자신의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의 토지 위에 함부로 건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거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야는 뭡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취득을 할 거고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다 달라지면 근데 자, 법정지상권이 안 되면 야는 야하고 그냥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자신의 건물 소유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네 땅 좀 쓰자라고 해서 자, 지상권을 설정한다. 혹은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리고 혹은 임차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건물을 지어갖고 현재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을이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 이제 결국 을이 돈을 못 갚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병한테 경매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병이라는 애는 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경매를 통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병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이 지금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이런 권리도 함께 취득하겠습니까? 함께 취득해야 되겠죠. 만약 이걸 취득을 못한다라고 하면 갑이라는 애는 뭡니까? 아이고 잘 됐네 해가지고
너 권리 없네 해가지고 네 건물 철거해라 당연히 이래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종된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즉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건물이 서 있으려고 그러면 무슨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종물은 아니지만 뭡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다. 그래서 종된 권리는 뭐 취급한다라는 겁니까? 종물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당연 지상권, 지역, 전세권, 지역, 전세권, 임차권 여기에도 당연히 효력을 미칩니다. 요게 종된 권리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자, 어딜 보시냐라고 하면 잠깐만. 자, 254페이지 중간쯤에 판례에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해서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2번 한번 보십시오.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이 부합이 된 물건 종물에 미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저당권이 종된 물건이 아니라 뭡니까? 권리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 지상권뿐만 아니라 뭡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좋습니다. 여기에도 다 효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밑에 3번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겁니다. 자,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 요거를 이제 구분 건물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 요게 건물의 전부 일부지만 구조상, 이용상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예, 요걸 구분 건물이라고 부르고 요 구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 바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구분 건물 소유자들은 자신의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요거를 예, 대지 사용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요 대지 사용권은 이제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6가구니까 6분의 1씩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요 아파트 소유자 A가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파트가 경매가 돼서 이제 B가 아파트를 경락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B는 요 구분 건물의 소유권 요것만 취득하겠습니까? 구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사용권 이것도 함께 취득하겠습니까? 함께. 요게 뭐다라는 겁니까? 종된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3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이 된 저당권 효력은 종된 권리인 땡땡에도 당연히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종된 권리를 2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즉 일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거, 그게 종된 권리고요. 그리고 아파트 나오면 뭡니까? 대지사용권, 그게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대지사용권, 즉 토지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을 미칩니다. 그 2개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거 됐고. 자, 이제 자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과실입니다. 자,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미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자, 원래 과실은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과실수취권 해가지고 나왔죠. 과실수취. 그래서 과실수취는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자가 과실을 수취합니다. 그러니까 용익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권자인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갑이 이 사과나무의 소유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과나무에 열리는 사과 이거를 누가 수취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1번 소유자, 2번 길 가던 사람, 1번 야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의 일환으로서
과실수취권 내지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이 이 과수원 이거를 우리 원래 농경지는 전세권이 목적이 안 되는데요. 근데 이건 농경지 아니라 치죠. 네, 그렇게 제가 급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상권이 전세권이 임차권이 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용의권입니다.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자신의 과수원 이거를 을한테 전세권 설정했다 혹은 임차권 설정해서 얘한테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열리는 사과, 야도 사용수익권 가지죠. 야도 사용수익권 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과 누가 따먹습니까? 1번 소유자 갑, 2번 용의권자 을, 3번 갑하고 을이 50%씩 반 땅. 누가 가져갑니까? 야가 가집니다. 용의권자들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 야는 용의권을 설정했다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뭡니까? 내가 사용수익 안 할게. 대신 전세권 같으면 내가 전세금 받아갖고 난 그거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정했다라는 거는 그래 내가 네가 쓰는 기간 동안에 사용수익 하는 동안에는 나는 거기에 터치 안 할게.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예, 소유자하고 용의권자가 있다라면 용의권자의 사용수익권 이게 우선합니다. 야가 사과 따먹고 나중에 존속기간 만료돼서 야 돌려주면 뭡니까? 그때부터 또 따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예, 그래서 예, 과실수취권은 용의권자가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의권자가 2명 이상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소유자가 앞섭니까? 용의권, 즉 제한물권자가 앞섭니까? 제한물권자가 앞섭니다. 소유자보다. 제한물권을 설정했다라는 건 소유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사용수익 안 할게라는 그런 약속을 한 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래되는데 근데 저당권자는 용의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과실에 대한 효력에서 자 원칙적으로 저당권자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 저당권자가 이제 이거 경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압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압류를 하고 난 이후에는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사과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을 안 갚아서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압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실도 압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됩니다. 그것도 압류해가지고 팔아갖고 자기가 빌려준 돈을 우선 면제받는데 보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저당권자가 가지는 과실에 대한 수취권 이거는 저당권자한테 네 사과 따먹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과도 함께 팔아갖고 네 변제 충당하는데 보태 쓰라는 겁니까? 변제 충당하는데 네 따먹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은 후에는 즉 경매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고 난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저당권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압류되기 전이다 라고 하면 저당권 효력은 과실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예, 요 조문은 구한물 종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효력이 자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항상 미친다라는 거 이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종물 외에 종된 권리 아까 2개 봤습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구분 건물에 설정이 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보셨으면 됐고요. 359조는 뭐 크게 잘 나오는 조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압류를 하고 난 이후에는 미친다라는 거 봅니다. 원칙은 안 미친다라는 거
그까지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예. 그럼 오늘은 요까지 갈게요. 요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예, 그 일괄경매청구에서 일괄경매청구하고 법정지상권하고 조금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저당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계약법 보실 겁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오늘 내드린 프린트물 있지 않습니까? 요거 다음 시간에 죄송하지만 조금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제가 저당권 마무리하고 계약법은 여기 있는 내용들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거 갖고 수업을 좀 진행해서 진도를 조금만 땡길 테니까 죄송하지만 요걸 좀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매매하고 임대차와 관련돼서 프린트물을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고 요거 하고 해서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